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기 신도시 노원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급 규제 완화에도 매물이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서울에서 계속 터지는 최악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돈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하세요, 갭 투자 필승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저는 100% 수익 날 거라 확신을 합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110 부동산 대체, 가장 높은 재건축 아파트의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됐어요. 규제에 죽고 사는 구축 아파트에는 저는 최고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혜택을 받는 1기 신도시와 노원구 지역의 아파트는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월 10일 이후에 전혀 미동도 없이 급매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30% 하락에도 매물 쌓인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지역,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 뚝뚝 길어지는 관망세. 자, 생각보다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사업장을 보면 간단합니다. 심각하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올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대형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대조 1구역, 무려 2451세대의 대형 사업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인력과 장비가 철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유치권에 걸렸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둔촌주공 상황 보셨던 분들 이해하시죠? 이것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비용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사가 멈추는 이유는요, 조합집행부의 부재입니다. 2022년 4월에 대조 1구역의 조합집행부가 교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합집행부가 완전히 깔끔하게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랐니 내가 잘랐니 해서 기존 집행부하고 새로운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한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의견들도 크게 나눠지면서 총회가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의 사업 대상자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시켜버렸더라. 근데 그 이면에는 급증한 공사비가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곳이 바로 잠실 진주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2의 둔촌주공되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평당 660만원에서 평당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공사기간도 5개월 연장을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인데 임시총회에서 이 공사비 증액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 문화재 때문에 한번 멈추고 나서 지금 또 공사비 때문에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가 급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했다는 결과물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늘어나고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 속도 지연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요, 추진될수록 공사비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평당 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된 평당 540만원이라네. 그리고 착공 직전에 다시 협상을 했더니 평당 590만원이라고 합니다. 왜 공사비가 바뀔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사 선정부터 관리처분 계획까지 보통 시간이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관리처분 계획부터 착공 직전까지도 또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시기에 맞는 공사비를 다시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이때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비대위죠. 수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력 만드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자, 물론 공사비 증액을 반대하는 사람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잖아요. 건설사가 억지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500만원 계약하는 거 700만원 해달라, 800만원 해달라, 대부분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도급 계약서, 기존에 체결된 도급 계약서에는요, 공사비 증액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예 무시하고 요즘엔 그런 거 없이 40에서 70% 올리고 협상을 통해서 조금 낮춰줘요. 인심 쓰는 척하면서. 왜 올려야 되는지 설명조차도 안 해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만하니까. 조합이 만만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 발주처가 조합이 아닌 대기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쌍용건설 직원이요, KT 판교 신사업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냈습니다. 자, 왜 물가 상승분의 시공비를 안 올려주냐? 이제 KT 입장에서는 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쌍용건설은 야,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입장이죠. 만약에 상대 이제 발주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이면 알아서 공사 중단시키거나 사업 중단시키면 조합에서 알아서 기어와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손에 한 푼까지도 법적 책임 물어서 다 받아냅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야, 조합은 왜 그렇게 안 되나요? 이게 프로젝트 특성 법인이라서 그래요.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줘야 돼요. 자, 근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면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시공사들의 하는 행동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리고 원래 불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합 집행부를 바꾸면 안 돼요. 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집행부 바꿔봤자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기존 집행부도 어쩔 수 없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기존 조합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질질 끄는 거 아니면은 처음 조합 집행부가 끝까지 가면서 사업 속도를 단축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의 교훈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줘요. 한 기사 보겠습니다. 둔촌주공 전철 밟지 말아야 타협정 찾은 잠실 진주 대조 1구요.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요, 이런 비대위의 좀 힘이 커지면서 6개월간 공사 중단이 됐고 무려 1조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에 대표적인 상징이 돼버렸어요. 자, 이러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건설사들을 잘 달래가면서 사업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재건축 사업장이에요. 자, 다들 공사비가 올라서 난리인데, 야, 그럼 신축 아파트 지어놓으면 이게 가치가 있냐? 이 녹변역 2편한 세상 캐슬 봤더니 얘가 14억까지 갔는데 여전히 11억 2천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집값이 반등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네. 여기에 시장 금리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야, 내가 목돈을 투자하려고 봤는데 은행이 예금에서 벌써 3.6% 예금 금리를 주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4%대 금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굳이 머리 아픈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이자 받으면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장에 신규 수요 유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요 유입이 적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도 그렇게 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노원구를 대표하는 미롱 미성 3호 3차 아파트 거래량 볼게요. 10월달에 7건이었다가 11월달에 거래 3건, 12월에 거래 5건, 1월달에 1건입니다. 3,930세대, 노원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분당을 대표하는 시범 한영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1월달에 거래 1건, 10월달에 1건, 12월달에 거래 3건, 2,419세대인데, 그리고 분당 이제 1기 신도시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분당 재건축 역세권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가 상승커녕 지금 계속해서 살려는 사람들도 가격 조정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매도자와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1기 신도시 노도강은 언제 오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 추진 동력은 기존의 신축 아파트가 잘 나갈 때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 값이 더 높게 상승을 해야 돼요. 자, 누구나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라서 야, 이거 다른 데 하나 없을까 찾을 때 그때 보는 것이 재건축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도 전고점 대비 하락폭이 20% 이상 되는 곳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더 많은 유동성이 유입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남아서 구축, 재건축 아파트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분명히 힘들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보다 좀 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사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과 준신축이 우선이다.
자, 신축과 준신축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 많으면 굳이 재건축이나 구축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멤버십 영상에서도 저라면 여기 투자할 겁니다 해서 1탄, 2탄을 정리드렸습니다. 매력적인 아파트의 고점 대비 하락폭 큰데 많이 있어요. 자, 잊지 마세요. 재건축은요, 아무리 빨라도 15년이에요. 규제 완화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2주 단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6, 7년 잡아야 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 쉽게 보지 마세요. 신축과 준신축이 우선입니다. 지금은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예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원구와 1기 신도시가 침체가 되는 이유, 그리고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를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